안녕하세요, 닥터강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무더워요. 그런데 그 와중에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어요.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실 것 같은데 아나운서이자 쇼 호스트인 강세련 아나운서님을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이 무더운 여름에. 반갑습니다 아니고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쨌든.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강세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쇼호스트로 활동하시면서 특히 요즘같이 무더운 날씨에는 촬영이 좀 잡혔을 때나 이제 화장이 또 무너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때 어떤 방법이 좀 있을까요? 사실 저희는 방송을 할 때 항상 조명 앞에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사계절이 다 똑같아요. 여름이라고 해서 뭐 피부가 뭐 어떻고 뭐 겨울이라고 해서 어떻고가 아니라 그냥 늘 저는 자외선 햇빛을 내가 들고 다닌다. 이렇게. 하루 종일? 손 선풍기처럼 그렇구나. 나는 이렇게 들고 다닌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광노화가 제일 큰 노화의 원인이거든요. 그런데 세련님은 너무 피부가 좋으세요. 동안이시고. 그러니까는 이게 주름이라든지 네. 뭐 처짐이라든지 이건 제 손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이 피부 결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스스로 루틴만 잘 잡으면 할 수 있더라고요. 뭐 내가 여기에 있는 주름을 어떻게 막 막 채우고 막 턱에 근육을 없애고 이건 힘들지만 네. 이 결 잡는 거 요거는 스스로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근데 저도 세련님을 사실 10년 전에 처음 뵀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모공 사이즈를 잘 가늠을 못하겠어요. 그대로세요. 컨실러 추천해드려요? 그렇죠. 일반인들도 힘든데 방송분들은 더 신경이 쓰이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 상황에서 어떻게 피부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제가 의사로서 조언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좀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궁금한 게 올여름 피부 상태가 어떠세요? 좀 예전하고 다른 점이 있으신가요? 이게 계절별로 보는 것도 있겠지만 그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그게 좀 극화된다 해야 되나? 겨울에는 미친 듯이 건조. 원래 조금 건조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이 건조. 그 나이를 먹으니까 더 많이 건조하고 그리고 막 요즘에는 가끔 여름에도 건조할 때가 있어요. 여름에는 에어컨 바람을 계속 쐬니까. 맞아요. 에어컨 바람 쐬지. 특히 저희는 방송할 때 보면은 여름인데도 건조해요. 그게 여기서는 에어컨 바람 나오고 있지, 여기서는 조명을 쐬고 있지. 그러네. 뭐 유분이 조금이라도 올라올만 하면 막아버리지 마. 네. 그러니까는 바로. 내가 너무 미치는 거예요. 네. 유분 올라가는데 들어오더라고요. 방송해야 돼. 뭐 이러거든요. 네. 하루에 그럼 몇 시간 정도 방송을 하세요? 실제로 방송하는 건 뭐 2시간, 1시간? 일반적으로 쇼호스트 일할 때는 이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일하는데 다른 녹화라든지 이제 아나운서로서 일을 할 때는 녹화 시간이 길어질 때도 있고 뭐 야외에서 촬영할 때도 있고 네, 많이 좀 힘드신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이렇게 미모를 유지하고 계셔서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실제로 올해 기상청 데이터를 보면 이제 2025년 폭염 현황을 보면요. 7월 2일 강릉에서 최저 기온이 30.3도, 기록 초열대야 현상이거든요. 그리고 폭열 질환자가 7월 1일 기준 470명이나 된다고 해요. 그리고 연일 폭염 경보를 발령하는 상태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계속 지금 발령 문자가 맞아요. 재난 문자. 재난 문자. 그럼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이렇게 건조할 때 있잖아요. 에어컨, 그쵸. 조명.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저는 하루를 마무리한 후에 매일 팩을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1일 1팩이요? 네, 저는 사실 예전에도 1일 1팩을 했는데 요즘에는 조금 덜 하는 편인데 원래 저는 1일 1팩을 항상 해왔어요. 이 건조함을 참을 수가 없어서 네, 그렇게 하는 방법을 추천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잘 때도 저희가 요즘에는 에어컨을 계속 틀었다 끄었다 하면서 계속 자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건조한 거예요. 계속 바람을 쐬고 있기 때문에 그냥 1일 1팩을 저는 좀 추천을 해드리는 편이에요. 네. 1일 1팩. 네, 수분하고 유분은 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매일 팩을 한다고 해서 이게 정말 얼굴이 더 유분감이 돌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팩을 권해드리죠. 근데 이런 거 좀 약간 선생님들 다 뭐 1일 1팩 자외선 차단제 잘 바르세요. 이거 너무 흔하고 선생님만의 팁 없어요? 없어. 선생님만의 다 똑같아. 사람. 자외선 차단 잘 발라. 왜냐면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아, 네. 그쵸. 기본만 지켜도
중간 이상은 합니다. 맞아. 네네. 네. 그래서 저도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팩하기? 네, 그래서 저도 팩하기. 요즘에 좀 열감을 낮추려고 좀 팩을 많이 하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요즘 팩도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냥 팩하면 머리 이런 거 막 젖으니까 사실 이렇게 통으로 된 거 안 했는데 요즘엔 이렇게 패드 이런 것도 너무 잘 돼 있으니까 그쵸. 여기만 이렇게 붙이고 맞아요. 메이크업 전이라든지 뭐 맞아요. 이렇게 하고 있긴 한데 맞아요. 저도 사실 그 전에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날이나 이제 방송 촬영 전에 이제 팩 같은 거를 좀 한 2, 30분 정도만 붙이고 하셔도 충분히 수분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그 부분에서 의학적으로 조언을 해드릴 게 있어요. 그래서 스튜디오 조명 때문에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표피층 흡수율이 증가를 해요. 그래서 연구에 따르면 피부 표면 온도가 42도에 달할 때 10분 후에는 2배, 그리고 15분 후에는 3배까지 증가를 하거든요. 와 그러면은 좀 피부가 온도가 올라가면은 뭔가를 발랐을 때 흡수가 더 잘 된다는 거잖아요. 그쵸, 이제 모공이 열려서? 그쵸. 좋은 성분도 흡수가 잘 되지만 반대로 자극적인 성분이나 오염물질도 더 깊이 침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촬영 전에는 사용하시는 제품의 선택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가 발라놓은 게 시간이 지나면 안으로 더 열 흡수가 때문에 흡수가 된다는 그렇죠. 거예요. 더 잘 돼. 근데 사실 어. 어느 정도까지 흡수되지 그 이상은 흡수가 되지는 않아요.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우리가 인젝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 화장품이나 모든 오염물질이 사실 엄청 깊이까지는 또 그쵸.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촬영 전 준비 단계에서는 증정 성분, 이제 알로에나 센텔라 같은 위주의 스킨케어가 필요하고요. 자외선 차단제는 SPF 이제 30에서 50 사이, 또 너무 또 높으면은 번들거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촬영 30분 전에 미리 발라서 완전히 흡수될 수 있도록. 근데 루틴이 어떻게 되세요? 촬영 전에? 저는 이제 촬영 전에 이미 헤어 메이크업을 다 받고 가기 때문에 30분 전에는 뭔가를 바를 일은 사실 거의 없기도 없죠. 한데 궁금한 게 갑자기 생겼는데 네. 촬영 전에 뭐 진정 성분 발라라 그리고 SPF 50 발라라 그 이유는 조명 때문에 이제 흡수가 잘 된다. 근데 저는 스킨케어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기 전에 비타민C 세럼을 꼭 바르거든요. 근데 비타민C 세럼 바르면은 이제 밖에 나가면 오히려 더 안 좋다. 대신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자외선 차단제도 바르고 비타민C도 바르는데 그러면 그 비타민C도 조명 맞으면 괜히 좀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자외선 차단제를 마지막에 커버하니까 스킨케어 루틴에서 마지막에 발라주시면 모든 게 다 커버가 되니까 그건 저도 비타민C 세럼은 아침 저녁으로 발라요. 네, 그래서 전혀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쇼호스트라는 직업 자체가 일반인과는 다른 스킨케어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다른 게 있을까요? 우선 진정. 이건 저는 사계절 항상 진정해주고 그리고 스킨케어 포인트라고 하면은 이제 저는 뭐 클렌징 잘 하는 거 클렌징을 그쵸. 꼭 잘하고 저는 콜라겐을 꼭 먹어요. 먹는 콜라겐. 네, 먹는 콜라겐을 항상 먹거든요. 진피, 뭐 표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자세히 모르는데 이 표피가 여기 화장품 바르는 여기고 이 안에가 진피잖아요. 근데 아무리 비싼 거 좋은 거를 발라도 안에 진피가 망가져 있고 진피에 콜라겐이 없으면 좀 약간 이게 흡수를 잘 못하고 약간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콜라겐을 꾸준히 매일. 네, 매일 꾸준히 먹고 뭐 콜라겐 요즘 너무 잘 나와서 물에 타 먹는 콜라겐 뭐 이런 거 등등 있거든요. 근데 건강기능식품으로 저는 무조건 먹고 그리고 만약에 좀 시간이 있다라고 하면 요즘 디바이스 너무 잘 돼 있으니까 집에서 디바이스 돌릴 때도 그 분말용으로 돼 있는 콜라겐 또 있거든요. 그걸 그냥 입에 넣고 있어. 안 삼키고. 그리고 돌려요. 그럼 뭔가 약간 이 전류를 타고 뭔가 구강으로 하면 흡수가 잘 된다 이런 말도 있는데 팩 같은 거 하고 그냥 위에 돌릴 때 여기 입에 머금고 있어. 이러고 TV 봐요.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논문이 있는지 찾아볼게요. 네,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냥 제 개인적인 그냥 생각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제가 다 아는 건 아니에요. 화장품도 디바이스로 바르면 디바이스로 하면 더 뭔가 침투가? 깊숙이 잘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건 우리가 손으로 바를 때보다 디바이스로 했을 때 더 잘 되고 사실 그냥 홈케어 디바이스보다는 피부과나 당연하죠. 그런데 출력 자체가 틀리기 그쵸. 때문에 흡수되는 깊이 자체가 틀려요.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손으로 그냥 발랐을 때보다는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게 조금 더 잘 침투가 되긴 할
할 거예요. 네. 사실 저희 말로는 먹는 건 소용없다 뭐 이런 얘기를 사실 있어요. 맞아요. 항상. 네, 먹는 건 별로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피부에. 네. 그래서 논문이 있는지 한번 저도 궁금하네요. 정말 정확하게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지. 사실 저도 나이가 듬에 따라서 저도 영양제를 원래 절대 안 먹는 사람인데 네. 올해부터 챙겨 먹기 시작했어요. 진짜요? 네, 원래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올해부터 제 영양제를 챙겨 먹었는데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뭔가 활력이 좀 있는 느낌이긴 해요. 안 먹었을 때보단. 확실히 있어요. 음. 전 거의 뭐 아. 맹신하거든요. 아. 뭐 그런 거를 항상 잘 챙겨 먹어요. 매일매일. 네, 뭐 피부에 관련된 아. 거부터 시작해가지고는 막 뭐 이것저것 그냥 계절별로 또 다 다르고 이러는데 이게 그 괜히 인증받은 게 아니긴 하더라고요. 네. 뭔가 약간 결과치가 있으니까 인증을 받은 거고 먹으면은 안 먹은 사람보단 낫겠지. 근데 이제 좀 간에 무리 가지 않는 아, 선에서 그쵸. 맞아요. 그게 하루에 제일 모든 중요해요. 걸 다 먹지 않고 내 컨디션에 따라서 어느 방송사에서 실험을 했어요. 오. 매일 영양제를 정말 많이 챙겨 먹은 사람과 정말 하나도 먹지 않은 사람을 이제 피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한 달인가 두 달 정도를 계속 추적 관찰을 했는데 사실 결과적으로는 안 먹나 먹나 똑같긴 했어요. 네. 하지만 이게 모르겠어요. 기분 탓인지 정말 이게 피 검사만으로는 나올 수 없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그런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제가 찾아보고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게 된 계기가 세상에 좋은 제품들이 많아서지 아, 않을까? 그쵸. 맞아요. 그건 맞아요. 저는 네. 그 생각해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에 환갑잔치도 안 한다는데 아, 맞아요. 수명이 늘어나는 게 좋은 네. 제품이 너무 많고 그쵸. 또 위생적이고 막 하다 그쵸. 보니까 좀 늘어나죠. 그래서 최대한 이것저것 챙겨 먹을 거는 먹고 또 바를 것도 열심히 바르고 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그거는. 네, 그 부분은 정말 좋은 제품 잘 챙겨 먹고 좋은 거 발랐을 때 확실히 피부도 좋고 우리가 봤을 때도 생기 있어 보이고 이런 것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를 합니다. 돈은 배신하지 않는. 시술도 마찬가지죠. 돈을 쓰면 예뻐지고 돈을 쓰면 건강해지고. 너무 약간 또 돈도거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 날을 앞두고 갑자기 트러블이 많이 올라왔을 때는 사실 저는 그냥 아주 약한 그냥 정말 순한 스테로이드 연고를 그냥 어차피 이건 장기적으로 쓸 건 아니기 때문에 그쵸. 추천을 해드려요. 한 그럼 겹? 일시적으로 완화가 되고 더 이상 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 원장님이 해주신 거랑 조금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피부가 중요한 날 앞두고 뒤집어졌다 하면 사람은 막 미쳐가지고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것도 발라보고 저것도 발라보고 막 그것도 발라보고 저도 그렇게 해봤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냥 세안 깨끗이 하고 제일 좋은 성분의 뭐 앰플 하나 정도 네. 바르고 내가 바르는 이것도 또 갑자기 막 너무 좋은 걸로 가면은 맞아요. 얘가 놀래요. 그냥 늘 바르던 거 있잖아. 그쵸. 늘 바르던 거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늘 바르던 거에 거기에서 이제 피부과 연고라든지 그런 맞아요. 걸 좀 소량 섞어가지고 이렇게 믹스해서 바르면 확실히 좀 좋아요. 다르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피부에 뭐 난다고 해서 이것저것 더 많이 바르고 이러면 오히려 더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놀래. 맞아요. 이게 우리가 안 먹던 거 먹으면 네, 이렇게 위장이 탈나듯이 내 맞아요. 피부도 놀래기 때문에 너무 이것저것 바르지 마시고 차라리 더 간단하게 이제 최대한 성분들을 화장품 성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원장님, 제가 특히 이제 더 더워질 예정이잖아요. 휴가철이라 막 물놀이도 가야 되고 그런데 제가 피부가 워낙 얇기도 하고 또 하얘가지고 장시간 좀 바깥에 노출되면 막 화상을 입거나 뭐 알러지가 막 뾰루뾰루 올라오거나 네, 햇빛 알레르기처럼. 네네네. 그래서 너무 아프고 괴롭고 회복도 힘들고 그래서 이럴 때 뭐 예방 방법이나 또 치료 방법이 있는지 예방 방법은 우리가 항상 말한 것처럼 선크림 잘 바르고 너무 장시간 바깥에 있지 않는 거. 하지만 이제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바깥에 있었을 때 빨개지는 경우는 사실 알로에 겔을 정말 듬뿍듬뿍 바르라고 해요. 네, 알로에 겔이 확실히 그 열을 낮추는데 효과가 좋거든요. 그리고 햇빛 알레르기가 올라왔을 때는 정말 간지러워요. 그때는 계속 긁으면 이게 2차 감염이 또 일 수가 있으니까 그냥 차라리 저는 스테로이드 연고 같이 발라주면 그래도 간지럽지 않거든요. 알아서 또 가라앉기 때문에 최대한 손을 닿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2025년 여름 반드시 피해야 할 실수들 이제 말씀드릴게요. 너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도한 이제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고온에서는 제품 흡수율이 증가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제품을 좀 적게 쓰는 것이 중요를 하고요. 이제 잘못된 쿨링 방법이 있어요. 얼음을 직접 대면 또 얼음 화상도 입을 수 있고. 아, 그래요? 그럼 아이스팩 이런 걸로도 화상을 입을 수 있어요. 어머나. 네. 그래서 아이스팩을 수건에 싸서 사용하고 너무 차가운 물로 세안을 하면 안 되고요. 약간 아, 또 그래요? 네, 미지근한 물로. 왜 그 근데 마지막에 제니님은 여기 얼굴 담그고 있던데요? 맞아. 그렇게 하던데. 약간 모든 수축하던데. 아니 얼음물 그릇 이만큼 해가지고 이러고 있던데요 거의? 에어컨 바람은 직접 쐬지 않기, 간접 바람을 사용을 하는 게 좋고요. 이제 응급 상황 신호를 놓치는 것이 또 중요한데요. 그쵸. 네, 체온이 38도 이상 되거나 두통이 또 갑자기 몰려왔을 때, 그리고 30분 이상 땀이 나지 않는 상태가 또 이게 위험한 상태예요. 오히려. 네, 그리고 왜냐면 땀이 배출되면서 이게 열을 식혀주는데 그 안에 계속 열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위험해요. 그게 계속 체온이 올라가요. 그런 상황은. 그래서 어지럼이나 말이 또 어눌해지는 증상, 이런 상황들이 응급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꿀팁 혹시 있을까요? 우선 막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어떻게 못하겠다 이럴 때는 사실 받아들이기. 그래서 그냥 이 날씨를 받아들여요. 받아들이고 빨리 정신 차리고 네. 내가 해야 할 거를 먼저 좀 찾아야 되는데 네. 우선 막 얼굴 같은 경우에는 이게 피부를 뭐 가볍게 쿠션 바르거나 뭐 가볍게 선크림 바르고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바르고 컨실러 하고 위에 또 유분 올라오지 말라고 파우더를 누르고 갔는데도 또 시간 지나면 여기가 올라와요. 그쵸. 그러면은 그거 아시죠? 여기에 막 정박이처럼 지워지는 거 알죠? 화장이. 알아요. 저는. 파우더 칠하고 맞아요. 거기서 땀이 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얘가 미쳐요. 맞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그거 진짜 너무 저한테 궁금하시죠? 네. 파우더 칠을 하고 나서 화장이 무너지거나 네. 파우더 칠하고 나서 땀이 나면은 그거 진짜 어떻게 못 잡거든요. 네. 차라리 그럴 때 저는 어떻게 하냐면 쿠션에 있는 퍼프 말고 다른 퍼프를 그냥 하나 그냥 퍼프 집에 많잖아요. 그거 많이 파니까 퍼프를 하나 들고 다니고 그냥 그 퍼프로 이렇게 밀어요. 네. 그냥 바로 누르지 말고 그냥 살짝 밀은 다음에 그 다음에 원래 쿠션으로 있던 걸로. 이렇게 한 다음에 파우더 처리를 하면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꼭 이런 사실 물티슈나 이런 걸로 밀어도 된다고 하는데 네. 뭔가 자극갈까봐 그냥 저는 쿠션으로 밀거든요. 쿠션 항상 챙기고 다니고 제가 먹는 그 콜라겐 음료 같은 게 있어요. 그 바이탈인데 거기에 이제 옥타코사놀이 또 들어가 있어가지고 역시 다르시네요. 철새들이 먹는 그 성분이잖아요. 옥타코사놀. 네. 저보다 더 네, 많이 그래서 아시네요. 여름에 너무 더우면 막 네. 가만히 있어도 진 빠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꼭 비타민이랑 콜라겐이랑 옥타코사놀 들어있는 걸 바이탈 있어요. 혹시 지금 파는 건가? 아니죠. 저도 내 돈 내서 매일 사는 건데 그런 거를 그냥 찬물에 그냥 좀 타가지고 우선 수분 보충이 중요하니까 그쵸, 맞아요. 그게 수분 제일 보충이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 물도 많이 먹으면 특히 막 밖에서 촬영하면 화장실을 계속 갈 수가 또 없으니까 적당히 먹어야 되거든요. 덥다고 물 벌컥벌컥 못 먹으니까 그냥 물보다는 좀 약간 뭔가 이것저것 맞아요. 이온을 있거나 좀 수분감 채울 수 있는 그런 거 요즘에 잘 나오니까 그런 거 들고 다니면서 물에 타먹고 쿠션 이 정도? 네. 그리고 항상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너무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사실 그냥 물을 마시는 것보다 포도당 또 알약같이 생긴 것들을 맞아요. 팔거든요. 네. 그거 같이 드셔야 돼요. 왜냐면 맞아요. 갑자기 너무 그냥 수분만 줬을 때는 전해질 불균형이 생겨서 또 더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온 음료라던가 아니면 그런 포도당 그런 알약 같은 걸 같이 섭취해 주시는 것이 정말 더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방송 시작 전에 조명이 이렇게 있고 막 메이크업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를 무너뜨려가면서 막 볼터치 해놨는데 여기에 바를 수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그럴 때는 그 쿨링 선스프레이 그거 있거든요. 그냥 그걸 얼굴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멀리서라도 좀 뿌리면은 우선 미스트 자체가 시원하잖아요. 근데 너무 땀날 때 또 미스트가 안 좋더라고요. 계속 같이 흘러내리니까. 네, 같이 흘러내리고 화장 지워지고 미스트도 좀 너무 자주 뿌리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약간 좀 스프레이로 되어 있는 이런 선 제품 있거든요. 그거 이렇게 항상 네. 뿌리고 이런 데도 왜냐면 저희는 방송할 때 이런 데도 나오고 하니까 이런 데도 네. 다 타요. 다 타요. 조명이에요? 다 타요.
이제 저도 야외 활동 골프 칠 때나 이럴 때는 정말 수시로 발라줘요. 전 2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사실 저는 더 많이 자주 바르고요. 근데 남자분들은 거의 그냥 한 번 바르고 안 바르시니까 진짜 많이 타시거든요. 특히 얼굴 안 바르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얼굴 꼭 발라주셔야 되고 얼굴도 사실 수시로 발라줘야 되는데 몸 같은 경우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한두 시간에 한 번씩 꼭 발라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꼭 크림만 아니라 뭐 스프레이도 있고 뭐 쿠션도 있고 막 스틱도 있고 하는데 그 제가 어디서 영상을 봤는데 스틱은 이렇게 한 번에서 될 게 아니라 바르는 효과를 내려면 이 정도는 해야 가려진다던데? 스틱이 사실 그렇게 크게 효과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그렇더라고요. 바르는 게 좋아요. 제일 그 튜브 네. 형태로 된 게 네. 스틱은 정말 근데 이제 손이 청결하지 않을 때는 아 그쵸 이게 찝찝하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스틱 맞아. 아니면 스프레이 맞아요. 요 정도 하는데 엄청 좋은지. 근데 스프레이를 저는 그냥 계속 약간 사실 어떻게 보면 계속 뿌려요. 가스 중독이에요. 가스 그래서 중독. 가끔 이게 내 피부엔 좋겠지만 내 몸에 좋을까 과연 이런 뿌려야 의문이 나도 솔직히 자, 오늘 강세련님과 함께 2025년 극한 더위 속에서도 이제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하는 방법들을 이야기해봤는데 어떠셨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아, 정말 저도 네.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촬영을 네. 하니까 너무 즐거웠어요. 역시 입담이 이제 입담이 더 업그레이드 됐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감히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대단하세요 역시. 아니 네. 근데 진짜 원장님이랑 오랜만에 또 이렇게 같이 했는데 너무 네. 좀 유익한 정보도 많이 알았고 제가 의심하고 있었던 부분들 있잖아요. 스프레이가 좋은가 스틱이 좋은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이 온도에 이게 맞나? 어. 이게 좋은가? 이게 사실 궁금했었던 것들을 네. 좀 물어볼 수 있어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도 또 출연해주세요.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배운 내용들을 이제 저도 한번 실천을 해볼게요. 네. 혜련님은 너무 워낙 잘 해주고 계셔서 저는 또 따로 말씀을 드릴 게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만의 스킨케어 꿀팁도 한번 댓글로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